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상고심 선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 장면은 잠시 후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이곳 대법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고심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정문과 동문 가운데 동문만 개방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선고가 열릴 1호 법정 앞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취재진을 상대로도 방청권 유무를 엄격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선고를 앞두고 많은 취재진이 법정동 앞에 몰려 있는데요. 오늘 법정엔 사건을 맡을 대법원 3부의 이흥구 재판장과 주심인 이수견 대법관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부 소속인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가 있어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던 혐의가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었는데 징역 7년이 오늘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네. 당시 체포영장을 막았었던 경호처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았었던 인물들이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그 인물들입니다. 1심 선고가 같은 시간 오후 2시 조금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당시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에선 김건희 씨 청탁 관련 선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15분 대법원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건희 씨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를 한 잘못 등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YTN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자세한 소식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